날씨가 춥습니다. 저는 완전 더 이상 껴입을 수 없을 만큼 옷을 위아래로 껴입고 모자도 2개, 3개씩 쓰고 나왔습니다. 마스크 안 하면 저는 콧물과 기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마스크를 하고 왔습니다. 마스크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목도리까지 양말도 2개. 지금 아까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하고 여기 서부지방법원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마포경찰서 옆이라고 해요. 현지 대통령 불법 영장 집행 웬 말인가? 공수처는 반역 집단인가? 공수처에서 판사 쇼핑해가지고 여기 서부지방법원에서 여기 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생화가 많이 있네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 보냈을 때는 도화를 해갖고 차는데 이게 무슨 화환이 이렇게 보냈을까? 무슨 화환인지 몰라. 조화가 아니고 생화야. 생화가 다 시들었어. 이런 식으로 판결해왔나? 서부지방법원. 서부지정은 이런 식으로 판결해왔나? 이거 하나만 있네요. 그러니까 저기를 다 떼어버렸나봐요. 누군가가. 누가 다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써있는 것 같아? 좌파 서부지 발부하는 영장 발부하는 영장 판사 좌파라고 써있네요. 좌파. 공수처가 수사 영장 그걸 청구할 수도 없는데 했는데 이거를 또 영장을 받아줬잖아요. 그래갖고 하는 게 좌파라는 거지. 좌파 판사. 그래서 여기는 그 꽃은 그냥 있는데 저기는 다 떼어버렸어요. 누가 떼었는지 모르겠어요. 딴 데는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띄는데 여긴 다 뗐네요.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특수통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가 딱 보면 거짓말인 거 다 아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외치니까 탄핵을 시키고 지금 또 하나 탄핵할 때 소추할 때는 내란죄를 했더니 지금 또 내란죄를 뺐잖아요. 완전 안 꼽는 찐빵. 아니 속빈강정이죠. 오늘 지금 1시에 과천의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했고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안내를 못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고 여기 왔습니다. 이따가 하고 전직 대통령 불법 영장 집행 웬 말인가? 공수처는 반역 집단인가? 자유민주주의 수구국별사대라고 써있네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찌째명이는 그렇게 오랜 동안 죄가 넘쳐도 한 번도 구속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잡범보다도 더 정말 잔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공수처 정말 그야말로 꼼수처예요. 꼼수처. 공수처는 반역 집단인가? 현직 대통령을 불법 영장 집행을 하다니요. 그래갖고 불법 체포를 또 한다고 그러고.
원래 영장 신청하려면은 중앙지방법원에 해야 되는데 여기 판사 쇼핑해가지고 여기 샜대잖아요. 서울지방법원. 관리만 하고. 네. 선생님 저희 카메라 이거 일로는 못 들어가세요? 알고만 계세요? 안 들어가요. 서울지방법원. 여기가 그 잘난 곳, 우리법 연구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다 가면 저기 안 보이잖아. 저기 안 보여. 집회가 저쪽 끝으로 하나 보여. 저쪽에 따라서 당장 구속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파괴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1992년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998년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간첩 신형보개책 더불어숲, 그리고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간첩 신형보개책 더불어숲, 빨갱이 소굴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그리고 정과 욕범을 예약한 교활한 잡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은 얹어 먹는 놈이 임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준다는 25만원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면 국민 세금 13조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인 지역 화폐로 준답니다. 13조 원 상품권 대행 수수료는 무려 1,500억 원입니다. 이재명이 선심 쓰듯 전 국민에게 준다는 25만 원의 진실은 바로 대행 수수료 1,50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13조 원 빚쟁이를 만들고 수수료 1,500억 원을 챙긴 이런 돈벌이가 또 있습니까? 당군일의 최악의 민관합동 서민 착취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대한민국
있습니다. 이재명 정치 권력을 단칼에 베어버린 올바른 법관들을 위하여 법은 그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올바른 법의 잣대를 들이댄 올바른 법관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이재명 정치 권력을 보란듯이 꺾어버린 정의로운 법관들을 위하여 정권자 이재명을 지키려고 탄핵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22차례 탄핵을 남발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4배에 이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자 이재명을 재판한 판검사와 감사원장도 탄핵했습니다. 정권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판검사를 방탄한 것은 산업부를 협박한 것이고 국민을 겁박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건 감사원장 탄핵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때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랍니다. 이처럼 탄핵을 22번이나 시도한 것은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략입니다. 일어나지 않고 연일 탄핵 개춤만 추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 정당이자 더불어민주당 반국가 세력들을 당장 척결해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에게 불법 착한 뇌물과 체포영장 하얀 발부가 거짓말을 웬 하십니까? 말이냐? 이재명이 징역 무법천지 1년에 대한민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날 서부지법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은 역사와 구국결사대 민심의 자유화연대 법정에서 부방대. 무죄라고 떠들었습니다. 이는 2015년 무법천지 3월 대한민국 뇌물로 서부지법을 2년 징역형을 받은 규탄한다. 한명숙에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라고 한 말과 대통령에게 같습니다. 불법 체포영장 이재명과 발부가 웬 말이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게 말이 돼요 교활한 정말?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고 더러운 뇌물은 착한 뇌물입니까? 초등학생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그리고 교활한 자법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 광화문 집회에서 외쳤습니다. 나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1. 대장동 사건, 2. 아들 성매매 도박 사건, 3. 쌍방울 방북 비용 사건, 4. 국제파 조폭 연루 사건 등 무려 12개가 넘는 이 많은 범죄 혐의를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펄펄하게 살아있는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당군일의 최악의 민간합동 서민 착취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대장동 원주민 400명 등골을 빼먹은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등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악의 민간합동 서민 착취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대장동 기획부동산으로 성남주민 등골을 빼먹은 떡다방 이재명은 경기도의 지옥입니다. 민간합동 서민 착취범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입니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카드 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코나를 아십니까? 당시 주식회사 코나 상임이사는 이재명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코나는 이재명의 득회로 경기도 카드 대행사로 선정되자 2018년 3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2019년 1조 7천억 원, 2020년 4조 9천억 원, 2021년 7조 3천억 원 등 불과 3년 만에 결제 실적이 2만 프로 이상 떡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은
특정 업체에게 독과점 특권을 주고 국민 세금 낙전 수익을 싹쓸이하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것입니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특혜를 받은 카드 대행사 주식회사 코너와 이재명의 짜고 친 커넥션을 당장 밝혀라.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지옥이다. 이재명을 솎아내라. 여배우와 공짜 연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최측근 7명 자살 등 성남의 치욕 이재명, 대한민국의 치욕 이재명을 구속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 하려는데 철지나 내기여서 미안해요.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 5대 비리는 1. 병역 비리, 2. 세금 탈루, 3. 부동산 투기, 4. 위장 전입, 5. 논문 표절이었어라. 이 중에 이낙연 총리하고 강경화 장관, 김상조 위원장은 무려 4개를 위반했구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현미 장관, 유영미 장관 등은 3개를 어겨버렸는데도 문재인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해버렸지라. 한두 개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들은 허벌나게 많고 그 독놈들 천지 삐까리지. 그래서 박경화 TV를 지들이 정해놓고 지들은 안 지켜버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생들에게 쪽팔리도 하는가. 정과 사범을 당 대표로 앉히고도 쪽팔림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입니까? 고위공직자 5대 비리를 정해놓고 지들은 지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산하라. 관심이 많지. 너무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 있었어. 거기 갔을 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00페이지짜리 사건 기록물 400건을 아십니까? 이걸 바로 이재명 사건 기록물은 대장동 사건 200건, 성남 FC 사건 100건, 위례 신도시 사건 50건, 백현동 사건 50건 등 총 400건이며 증거 목록만 수천 페이지입니다. 복사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며 복사 비용도 1천만 원이 듭니다. 500페이지짜리를 하루 한 권만 읽어도 400일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사건 기록물. 말이 필요 없다.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이재명은 재판 4개를 신속히 받고 깜빵으로 가라.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4개로 2년째 재판 중입니다. 증인만 수백 명이며 증거 목록만 수천 페이지입니다.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인 2027년 3월까지만 견디면 될 거라며 온갖 꼼수를 부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올바른 판사들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재명은 재판 4개를 신속히 받고 깜빵으로 가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북한에 발송된 것은 4차례, 이화영으로부터 대북사업 경과보고 17회,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는 800만 달러 등 이화영은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기타 이화영이 8년이면 몸통 이재명은 따따블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어제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동해바다에 평화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땅으로 천명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1999년 김대중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신한일 법정을 체결해 독도를 왕따시키더니 2004년 노무현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닦겠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기절초풍할 일은 문재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앞장세웠습니다. 그 결과 독도는 이것도 내 것도 아닌 암초로 전락했고 남한 크기의 동해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독도를 삭제한 김대중, 독도를 닫게 심하라고 부른 노무현, 한반도기에서 아예 독도를 쥐어버린 문재인과 독도를 왕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반국가 세력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아니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이렇게 뭐 그냥 완전 사냥꾼이 사냥하듯이 토끼 몰이하듯이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주로 놀이법 연구위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서부지방법원. 여기는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영장 발부가 웬 말이냐. 무법천지 대한민국 서부지법을 규탄한다. 구국결사대 자유화연대 부방대. 오늘은 정말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렵네요. 자,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인원들이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너무 기다렸다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수처 수사 권한도 없고 기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의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들인 이 서부지방법원 불법 판사, 이런 놈이 판사입니까? 판사가 법은 국민만 지키고 판사가 법을 어기고 있다면 이런 자식이 판사로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지 마음대로 콩국을 주무르듯이 이렇게 한다면 판사직 때려치고 떡집이나 차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수사 경쟁하는 원룸도 호박엿 지 맘대로 자르듯 권한남용 월권 역장사를 하는 게 이것이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이런 놈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 했던 놈이라면 사회주의 추종하는 놈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법관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놈의 서부지방법원, 이런 놈의 판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판사가 된다면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자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당장 판사직을 때려치고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면 떡집이나 오픈하든지 엿장사나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불법 지가마치 마음대로 입법관까지 행사하는 이런 놈이 판사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따라서 이걸 인용한 서부지방법원장, 이걸 내준 판사, 이런 놈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놈은 끌어내려야 됩니다. 헌법적 가치를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는 이런 놈이 판사직 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대로 하겠지 참고 또 참았는데 이런 짓을 계속 벌인다고 하면은 이런 놈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불법이 법이 될 때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런 자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와 같이 이 앞에 오늘 집회를 의견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모든 행사에 앞서서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한 분 나와주셔서 태극기 들어주시고 앞에 쓰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다음은 순국 소멸 및 호국영령 그리고 6.25 때 북한 공산 집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빨갱이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말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사람한테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사기죄로 기소하는 게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절도죄로 기소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는데 이게 내란입니까? 이걸 내란이라고 씌우는 놈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이게 사기고 이게 사기 탄핵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으로 수사권도 없는 이 공수처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판사로서의 기본 소양이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가 바로 대한민국 법을 깔아뭉치는 이런 자, 혹시 이런 판사는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 일으키려고 반란 일으키는 이런 놈들이 반역자고 반란자 아닙니까? 이런 반란 세력들 이제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치가 사라지면
우리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의 꿈과 희망, 우리의 도전정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치를 파괴하면 우리의 자유가 사라지고, 법치가 파괴되면 우리의 삶이 깡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불법 이거에 공수처에 영장 이것을 내준 이 판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유와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반역자고 반란 세력이고 역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역적들, 불법이 법이 됐을 때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이런 현장범들을 우리 국민들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 불법을 법으로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놈들을 우리들이 잡아내야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국가 세력 적절하다는 것이 이게 내란입니까? 내란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누명 씌운 이놈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고 반란 세력이고 역적 아닙니까? 여기에 가세한 서부지법 지법원장, 해당 판사, 이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파기하고 우리의 삶을 파기하는 대한민국 역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란자들을 이대 용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가세 늦은 특공대를 조장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뭐하겠다, 군사시설, 1급보 시설을 이렇게 법 가지고 장난치는 법꾸라지들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다니고 있는 한 우리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참고 참다 하다 못해 이제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제변호사인 우리 박 변호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과 항상 협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사법경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애 못 낳는 여자가 애 낳는 여자가 올리면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하고 어울려서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고 공수처에 갑자기 수사권이 생기고 기소권이 생깁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애 못 낳는 여자가, 애 못 낳는 여자가 사기꾼 산부인과 의사한테 와서 그 의사가 애 낳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같이 애를 낳습니까? 바로 이 서부지방법원에 있는 그 판사놈, 그 법원장이 한 짓이 바로 그 사기꾼 산부인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애시당초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생긴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경찰, 검사, 판사 세 부류한테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기소다씀자가, 대통령을 수사다씀자가 바로 나대고 버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도와주고 있는 놈이 바로 누굽니까? 서부지방법원 그 판사놈, 그리고 그 법원장입니다. 이놈들이야말로 공수처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에서 사법 경찰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수치입니다. 공수처가 한 짓을 갖다 한번 따져봅시다. 며칠 전에
윤곽근 변호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공수처를 찾아갔습니다. 수사 일정을 조율하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자리에서 선임계, 소위 변호사로 지정이 됐다고 선임계를 제출하려고 하니 그 공수처 놈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변호인이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와서 방문했는데 당신은 변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객 대신에 기다리다가 시간 나면 만나주고 안 되면 못 만나줘. 이랬답니다. 몇 시간을 그 변호사는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거리에 있는 양아치도 이런 짓을 합니다. 지들이 무슨 조폭입니까? 깡패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녹을 받아먹는 자들이 지들이 들어쳐다 앉은 그 번듯한 건물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그런 건물에 있는 그런 놈들이 어떻게 이런 양아치보다 못한 짓, 길거리 조폭보다 못한 짓 갖다가 반드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물어봅시다. 이놈들이 1년에 평균 예산을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단 150명도 안 된다는 그 조직이 1년에 평균 200억을 쓰고 있어요. 200억! 2021년도에 공수처가 발족한 이래로 지금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600억을 썼는데 그간 기소한 사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딱 5건입니다. 딱 5건. 그러면 600억을 써서 5건 기소했으면 한 건당 120억이 들어온 겁니다.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천하에 화가 나서 말도 안 납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고 어느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파라리 저놈들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분노로 내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뛰쳐나온 겁니다. 저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저놈들이 국민들 갖다 골병들게 하고 문드러지게 하고 속이 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놈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내란이라고 한 단어를 갖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란이 대체 뭡니까? 권력이 없는 놈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내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큼 권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내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뒤집었어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단어 갖다가 아왈잔치 하듯이 갖다 붙이면 그것이 얘기가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60년대, 50년대에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2024년 이 백제된 나라의 이 문명천지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한마디도 아니고 10마디, 20마디 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 속지 않은 국민들 갖다가 다 목도하고 계십니다. 매 주말마다 5만 명, 10만 명이 쏟아나오고 이 추운 한파에도 그 밤새도록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한남동에서 밤을 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권리, 국민의 주권을 갖다가 스스로 찾기 위해서 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에 나와서 이 언동사 안에 콧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목 놓아 우린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저런 병신 같은 놈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 새끼야! 개새끼들! 개새끼야! 여러분, 네, 경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빨리 쓰레기 처리해 주십시오. 자, 쓰레기 빨리 가. 머리에 든 게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큰 두 개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 계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부정선거라는 국민주권 도둑질을 밝히고자 한다고 비상계엄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 7년간의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선거주권은 2018년부터 사라졌습니다. 바로 2018년 6월 13일부로 자유선거는 유린당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총 20억의 선거 중에서 강북, 송파구를 포함한 23개구에 선거하고, 그리고 그 당선된 24명의 민주당 구청장이 모두 전라도 순시로 채워졌을 때, 그리고 새벽에 개표소로 반입된 모든 투표에서 몰표가 쏘아지고 모든 당락이 뒤바뀌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직선거의 정당성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벌어진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국민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부정선거를 조사 폭로하고 국민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선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후의 조치였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2022년도에 대통령이 그 법전에, 대한민국 법전에 손을 얹고 맹세할 때 했었던 바로 헌법적 의무의 이행인 것입니다. 조작선거를 통하여 최소 50개에서 60개석의 가짜 국회의원을 차지한 민주당과 그 똘마니 정당들이 보이는 난장판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온갖 악법을 양성하고 통과시키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하이브리드 소프트 공산주의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옷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슬비에 몸이 젖어가듯이 하나하나 법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놈들이 공산주의와 공작을 온몸의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할지언정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우리 몸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러시아 제국이 소련으로 바뀔 때, 그때 공산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년에 걸쳐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도한 민주당 무리들이 50석의 가짜 국회의원석을 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 통과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 국민의 생활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이 법들이 누적되어서 5년 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 완전히 사회주의 사회로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고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멈추고자 여기 나와서 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여러분의 자유선거 국민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지키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여기 모여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갖다가 외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세력을 모아야 됩니다. 과거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우리들은 거리로 5만 명, 10만 명이 쏘아져 나오면 탄핵을 멈출 수 있다고 믿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애국 세력을 모으고 제도권이건 비제도권이건 제야건 아니건 간에 다 모두 모아서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에 있는 108명의 국회의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 가면은 모두 국민의힘당의 당협위원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그 당협위원장들이 원내건 다 이 길거리 쏘아져서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세력을 한번 모아봅시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애국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싸울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변화하고 이번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을 갖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모두 힘을 모아서 다 하나가 돼서 한번 힘차게 싸워봅시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우리가 패배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국계,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믿음과 진실은 이긴다는 믿음을 갖고 이번에는 한번 힘차게 제대로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비상계엄했습니까? 아닙니다. 영구 집권을 하자고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황제가 되겠다고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것은 기본이 부정선거, 우리 국민주권을 강탈되는 걸 막기 위한,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한 표, 저도 한 표, 경찰 여러분도 한 표, 똑같은 한 표,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3번을 찍든 4번을 찍든 자유지만 찍어놓은 표를 손을 댄다고 하면 이건 바로 친일 매국노보다 더 나쁜 악의 무리,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결국 중앙선관위가 수많은 의혹과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해도 이 판사놈들이 이걸 막아서 검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증을 하자는 게 이게 잘못된 요구고,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기 때문에 이 선거 증거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래서 검증하자고 한 것을 막아왔던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와 각종 판사놈들, 대법관놈들 아닙니까? 이런 놈들이 대법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국민주권이 강탈돼도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민주권을 찾아 주장하는 이것이 내란입니까? 이걸 막자고 하는 놈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고 반란 세력이고,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런 놈들 아닙니까? 두 번째, 반국가 세력, 대학 시절 공부 않고 화염병에 각종 정찰도들을 패고 그러면서 민주화라고, 이게 민주화였습니까? 알고 보니 주체사상을 알려주는 의식화 운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어디 할 게 없어 21세기 3만불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이것을 설파하고 이런 놈들이 민주화라고 탈을 쓰고 국민들을 새빨간 거짓말로 속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들이 이제 사법부의 판사직까지 갔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했던 이런 놈들이 혹시 일부에서는 빨갱이 판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최소한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판결하고, 양심이라고 무조건 양심입니까? 우리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서 의해서,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이 불법 체포 영장 청구에 이걸 내주는 놈들이 이게 판사입니까? 판세입니까? 이런 놈들은 당장 판사직, 이런 놈들은 판사가 아니고 재판이 아니고 우리나라 개판치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아니고 개판치고, 이런 놈들은 판사가 아니고 판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개판치고 있는 이 판사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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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가 입법을 해서 불법을 한다면 우리도 저 판사들을 법을 어기고 끌어내서 처단시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이 했던 논리대로 하면은 우리도 법을 어기고 이 새끼 끌어다가 짓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집하라듯이 이놈 끌어다가.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지만 굴뚝 같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법의 가치 이걸 따라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경찰분들의 통제하에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새끼들이 바로 법을 지 마음대로 유린하고 짓밟고 판사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서 저 판사 새끼 끌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끼 그대로 끌어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끌어내면 자기 판사 협박했다고 이럴 겁니다. 바로 내로남불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판사로 있는 한 과연 공정한 판결이 있을까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불법영장 청구 발부해준 판사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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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는 우리 이도 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기에 같이 자리를 함께한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가 추이를 무릅쓰고 얻어도 우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셔야 저 한남동 저택 앞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여기 섰습니다. 그 무력 충돌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조작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법지업 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묵하는 자체부터 직권남용을 했고 그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든지 마음을 고쳐야 되겠는데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좀 고치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실마치 금년은 뱀띠해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허물을 벗을 때 아마도 그 뱀 동물이 많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 봐서는 사람도 성장하는데 아픔이 있듯이 동물이 그런 허물 벗는 아픔, 바로 금년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골탈태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거듭나야 무력 충돌을 방지하겠다. 그 환골탈태의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저 썩은 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김일성을 주의를 추종하는 일명 우리법 연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때 생각할 때 이 간판이 우리법 여기 서울지방법원이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 서울지회 서부지회 이게야시야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여기 있는 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자들 어떻게 판사들이 사조직을 만듭니까? 이걸 해체합시다. 그래서 판사들이 사조직 해체합시다. 해체하라. 해체하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번에 영장을 발급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형사소송법 100조, 110조에는 111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국가시설이나 이런 비밀스러운 데 대해서는 그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배제하는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영장 발부 판사한테 촉구한다. 어떤 내용이냐? 그 영장 발부 내용을 수정해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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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준비한 성명서가 있는데 죽기도 하고 그래서 성명서 결론만 제가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명서는 서부지법원에도 해당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원으로서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권력 간 충돌이 내전으로 확대될 우려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서부지법 영장법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규정을 배제하도록 적시한 영장을 수정 발급하라! 수정 발급하라! 수정 발급하라! 공수처는 영장 발급의 신청자이며 더욱이 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의정활동, 각급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대통령의 인권에 심한 피해를 준다고 우려하여 영장법원의 상기와 같은 상기사항을 앞에 내용입니다. 철회할 것을 진정해 주기 바란다. 공수처가 진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의 간섭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된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헌법 44조에 의한 대통령 재임 중 내후 예언을 제하고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헌법 27조 제4항의 형사 피고의 무죄 추정 원칙의 취지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주임하여 국민에게 발표한 담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정중히 방문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열고! 자, 올바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 서부지법 해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지법은 있으나마나 국민에게 오히려 불편만 끼치고 국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우리법연구회 당장 해체하라! 사법부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우리 국민들이 쫓아내자!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는 사기꾼과 무엇이 다릅니까?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사기꾼 같은 이 판사 당장 사퇴하라! 우리법연구회 법원 내 사조직 전해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민족끼리 우리법연구회라고 빨간 냄새 풀풀 나는 이 좀비 같은 악성 바이러스 같은 이 우리법연구회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불법영장 발부한 그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지가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입니까? 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붙이고 뜯고 울릉도 호박엿 역장수입니까? 당장 해당 그 판사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직 때려치고 엿장수로 전직해라! 전직하라. 전직해라! 전직하라. 전직해라! 전직하라. 자, 우리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계속 하게 되면 우리 경찰분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하기 끝내기 전에 우리 손한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이 애꿎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찰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런 놈들이 잘못이지. 손한나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원대복귀를 갈망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법률이 무너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3일 국민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종북 주사파 세력, 범죄 집단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가, 헌법이, 모든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단하여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국민의 대통령의 내란 수대로 일방적으로 몰아서 마귀 사냥하듯이 오늘 이 순간 불법 체포영장까지 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하는 역사의 망국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영하 10도 15도의 강추위에 발을 구르면서 울부짖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사회주의로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무도한 국회 독재와 폭과 앞에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의 핵폭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만연한 저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갈파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민주당들은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내란 수계로 일방적으로 몰아서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여러 번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경찰 특공대를 보낸다든지 세상에 이러한 경우가 어디
아닙니까? 이것이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무도한 법이 무너지고 사회기관이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국민이 외면하고 청년이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요 자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헌법재판소 앞으로 대통령 관저로 국회 앞으로 모두 나와주셔서 이 국회 독재 북커 민주당에 맞서서 싸워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 체포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영장 발부한 사부지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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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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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북주 독재 민주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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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상도에 살건 전라도에 살건 충청도에 살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이 불법적 이 내란이라고 선동하는 이 행위에 불법 체포영장 발부하는 이 불법 행위에 경상도 전라도 모든 분들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한 몸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우리법 연구에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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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장 발부한 이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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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늘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집회를 마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만에 끝냈습니다. 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판사들 잘못된 판사들이 규탄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하실 거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가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양해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살려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소중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은 가천에서 하고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오게 돼서 가천에서 또 여기까지 안 오고 또 관저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버들이 아까 가천에서는 좀 많았는데 여기서는 공성감 TV 안녕하세요. 앰프가 고장나서 거기 오전에 거길 들려야 되는 1시에 들려야 되는데 못 들리고 지금 인천 저 앰프 고쳐가지고 오는 길에 이게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찍었어요. 예. 우리 공성밤 TV 아시죠? 우리 부정선거 증거 잡는데 1등 공신이에요. 유튜브도 공성감 TV가 한번 폭파됐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지금 또 이재명 체포하라고 7일 동안 집회했더니 정리돼서 안 돼요. 또 자유총으로 해주세요. 자유총이에요 이제. 어쨌든 저하고 같이 구리성관에서
7개월 동안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거기서 했던 고소했던 거는 무죄 판결 났다죠? 예, 11월 1일 날 무죄 판결 났고요. 또 하나 민사 재판이 하나 또 남아 있거든요. 예, 그저께 전호영 변호사님이 의정부지법도 다녀오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거기다 저를 엮으려고 했는데 저도 한바트로만 엮일 건 봤는데 저는 간신히 거기서 피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증거 잡는데 1인 공원자예요. 공성감 TV. 지금 그것도 공성감 TV가 있고 또 자유총 두 가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박영하 TV라고 해서 박영하 바이올린이랬대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한교안 대표님 프레스센터에서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쪽에서는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예쁘신 분이 또 바이올린 하신 분이 이렇게 또 부정선거 쪽에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 우리가 다 밝히도록 저는 진짜 부정선거 제가 선거하러 뛰어다녔거든요. 세 차례 선거를 뛰어다녔습니다. 참관인 얼마나 정말 선관위의 진짜 뭐라 그래 폭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정말 유치한 행위 우리가 단 뛰어다니는 분의 이름을 하면 안 된다 사진이 하나 차에 붙어 있어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금을 물고 막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데 정작 저자들은 저 짓을 했잖아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나도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아서 정말 이 머저리들하고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조용히 살았는데 요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처절했던 그런 거 여기 와서도 싸웠어요. 얼마나 어디 가는 데마다 아까 거기 과천 청사에 가서도 너무나 투쟁을 하고 다 싸웠습니다. 그런 현장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박경하 TV래요. 박경아가 아니고 박경하 하늘 할 때 하자니까 구독 많이 부탁해 주시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든 저기든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서 뭉치고 싸워서 반드시 이깁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 국민이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들 각자 진짜 아팠어도 몸살을 하고요. 몸살을 하는데 이걸 잘 우리가 회복해서 이 모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들은 그렇게 북한이 좋고 중국이 좋으면 그쪽에 가서 사십시오. 제발. 왜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데 부정선거고 모든 걸 그렇게 하십니까? 네, 어쨌든 부정선거가 그동안에 정말 수면으로 나오질 않아갖고 우리 굉장히 또라이 소리 들었는데 TV니 뭐니 다 나왔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그래도 내가 정말 그분들의 공병호 TV 공병호 박사님 또 박주연 변호사님 또 민경욱 우리 전 위원님 여기 또 부방대 그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피나는 투쟁을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동네 개 잡듯이 진짜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부정선거가 큰 죄인가를 알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저걸 밝혀지면 저거가 다 이제 끝장나니까 최악의 최후의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저항권, 혁명권, 국민의 3대 주권이지 않습니까? 투표권 이걸로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진짜 22대 국회는 해산입니다. 가짜들이 무슨 저거 잘났다고 대통령을 그냥 탄핵을 하고 아이고 정말 진짜. 가소롭습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네, 우리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척결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광화문으로 다 모여서 우리의 새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강화문 가실 분은 가시고 내일 부방대에서는 그렇죠. 저기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또 집회를 한답니다. 12시부터 한대요. 그래서 12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한남동에서 보던지. 근데 저는 사실
그저께 나갔다 와갖고 막 감기 기침 때문에 저도 몸살이. 어제 하루 종일 꼼짝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기침이 조금 멎고 가래가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안 나올래다 나왔어요. 진짜 아이고, 네, 옷을 수고 더 이상 많으십니다. 더 네. 이상 껴입을 수 없으니까 양말 2개, 바지도 2개, 내복. 아, 2개 입어가지고 안 네, 돼요. 양- 저 그러니까- 5개, 위에도 뭐 6개, 네. 5개. 그리고 주의할 거는 발에다가 이렇게 저기 핫팩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아. 발은 조금 낫고 장갑도 2개를 했는데도 손이 시렵네요. 시려워요. 아니 예. 그리고 또 이걸 또 주의 모자도 이렇게 저는 2개, 해야 되니까 장갑을 모자도 안 끼니까 2개를 손이 떨어지잖아요. 썼고요. 어쨌든 이제 단단히 준비하시고 또 밤에는 대장동 버스라든가 이렇게 남방 버스가 또 있대요. 아, 저기. 예예예. 저는 이제 또 저기 한남동 관주로 네. 또 이제 또 갈 거거든요. 네. 아. 오늘 처음 저도 뵀는데 며칠 이렇게 전에 또 연결해서 하니까 예쁘시고 바이올린까지 하시던 분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경아 TV라고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나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몰라요. 좀 전에 아까 5시에 뭐 어디서 또 뭐 한다 그랬는데 거기 가게 되면 또 거기서 킬게요.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저기 저 차 타고 가면은 가서 방송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 제가 이름을 열렬히 못하는데 지금 내가 손도 시렵고 추워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